고대 이집트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거대한 피라미드, 황금 가면을 쓴 파라오, 아니면 신비로운 신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혹시 살인 사건은요? 오늘은 바로 이 위대한 문명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지금처럼 경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헌법이나 형법전이 빼곡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살인범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꼭 아셔야 해요. 고대 이집트에서 살인은 그냥 나쁜 짓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세상의 근본을 뒤흔드는 우주 전체의 질서를 찢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이 통째로 무너지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대체 왜 살인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 심지어 신들에 대한 범죄로까지 여겨졌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마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마아트는 단순히 정의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안 돼요. 뭐랄까, 온 우주를 떠받치는 질서, 진리, 균형, 그 모든 것의 총합 같은 거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원리. 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그냥 사람 하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신들이 만든 이 완벽한 시스템, 마아트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상상 이상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법전도 없이 어떻게 정의를 구현했을까?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죠? 옆 동네 메소포타미아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법전이 있었어요. 이 죄는 이 벌, 딱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집트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신 왕의 명령, 옛날 재판 기록,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말 그대로 누더기 시스템이었던 거죠. 유연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처벌은 어땠을까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사형이 아니에요. 꼬챙이에 꿰뚫거나 산채로 불태워버렸어요. 특히 부모를 살해했다? 이건 뭐 말로 다 못할 끔찍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공범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마하트를 훼손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뼈저리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고대 이집트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할까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음모, 바로 하렘의 음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오늘의 사건, 바로 파라오 람세스 3세 암살 사건입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를 자신의 궁전 안에서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와, 이 음모의 스케일 좀 보세요. 진짜 거미줄처럼 얽혀있죠? 주동자는 놀랍게도 왕비 티에와 그녀의 아들 펜타바리 왕자였습니다. 여기에 왕의 시중을 드는 집사, 재무관리, 그러니까 최측근들이 다 한통 속이었어요. 심지어 흑마술을 쓰는 마법사까지 동원됐습니다. 이건 뭐 거의 영화 수준이죠.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첫째, 내부자니까 왕의 침실까지 풀패스. 둘째, 그냥 칼만 쓴 게 아니에요. 저주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주술로 파라오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했죠. 그리고 셋째, 하렘에서 파티가 열릴 때 바로 그 방심한 틈을 노려 암살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펜타와리 왕자가 왕위를 차지한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적어도 그들 생각에는요. 자, 그럼 결과는? 이 차트를 보면 딱 나오죠. 암살? 네, 이건 성공했습니다. 현대에 CT 촬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목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쿠데타는요? 이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진짜 후계자였던 람세스 4세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서 권력을 장악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무려 30명이 넘었습니다. 30명! 이 숫자 하나가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그 뒷수습이 얼마나 피비린내 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음모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증거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절교하는 미라입니다. 이 미라가 바로 그 반역을 꾀했던 펜타와리 왕자로 추정됩니다. 보세요.
이 미라는 정상적인 미라가 아니에요. 시신을 정화하는 절차도 없이 당시 불결하게 여겨졌던 양가죽에 그냥 둘둘 말려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세에서의 영생, 그 기회조차 박탈해버리겠다는 가장 끔찍한 저주인 거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듯한 저 얼굴. 현대과학이 DNA 검사로 그의 신원을 밝혀내면서 이 고대의 잔혹한 복수가 진짜 역사였음이 증명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거대한 왕실의 암투를 봤죠.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평범한 마을로요. 과연 고대 이집트에도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연쇄범죄자 같은 인물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파넵이라는 인물인데요. 이게 그의 범죄 기록입니다. 한번 볼까요? 도굴, 그것도 파라오의 무덤을 털었어요. 술 마시고 동료들 폭행하는 건 일상이었고, 뇌물 먹여서 자리 차지하고 마을의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죠. 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야말로 무법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왕을 죽인 사람이든 마을의 무법자든 이들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주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저 파넵 같은 놈이 운 좋게 지상의 법망을 피해갔다면 그걸로 끝인가? 이집트인들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믿었죠. 왜냐하면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집트 정의관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은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진짜 법정, 궁극의 법정은 바로 저승의 진실의 방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그 유명한 심장의 무게재기 의식이 바로 여기서 열립니다.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저울 한쪽에 올려놓아요. 다른 한쪽에는 진리의 여신 마아트의 깃털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만약 심장이 평생 지은 죄의 무게 때문에 깃털보다 무겁다면 저기 보이는 괴물 암무트가 그 심장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이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 자체가 아예 이 우주에서 삭제되는 영원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정의의 최종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그 무거운 죄를 짊어진 심장이 과연 깃털 하나보다 가벼울 수 있을까? 지상에서 어떤 벌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 최후의 질문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소멸이라는 공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